지금 이 영상 안 보시면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제가 직접 못 찾는 일이 실제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평생 통장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어오셨죠? 은행에 돈 넣어두고 필요할 때 찾으면 되는 거.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그 믿음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작년부터 조금씩 바뀌더니 올해 들어서는 정말 확 달라졌어요. 신분증도 있고 통장도 있는데 돈을 못 찾는 어르신들을 요즘 너무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내 돈을 내가 못 찾지? 이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황당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문 인식이 안 돼서 못 찾으신 분도 계시고요. 스마트폰 앱을 깔랐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 찾으신 분도 계세요. 심지어 은행 지점 자체가 없어져서 아예 갈 곳이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일부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다. 시중은행 통장 하나라도 있으시면 반드시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국민은행이든 신한은행이든 우리은행이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축은행도 예외가 아니고요. 은행이라는 곳에 돈을 맡겨두신 분이라면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영향을 받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매달 통장 정리하러 은행 가시는 분들 계시죠? 거기 가면 번호표 뽑고 기다렸다가 창구에서 도장 찍고 통장에 쭉 내역 찍어서 받아오시잖아요. 그게 이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떤 은행에서는 아예 종이 통장 발급을 중단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현금 인출할 때 도장이나 서명만 하면 됐는데요. 지금은 일정 금액 넘어가면 반드시 지문 찍어야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얼굴 인식이요. 문제는 나이 드시면 지문이 닳잖아요. 농사일 하신 분들, 손으로 일 많이 하신 분들은 특히 더 그렇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돈인데 못 찾는 겁니다. 황당하죠. 더 심각한 건 은행 지점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집 근처에 있던 은행이 갑자기 문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스 타고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것도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사람 줄이고 건물 줄이는 게 이득이니까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게 천천히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저도 이 일을 20년 넘게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아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별 문제 없이 넘어가시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으세요.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실제로 우리 노후를 흔들고 있는 변화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설명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노후에 가장 먼저 영향을 주는 은행 변화 6가지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종이 통장이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핵심 정보부터 말씀드릴게요. 종이 통장은 점점 발급이 중단되고 있고요. 정리 서비스도 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종이 통장 만드는 비용, 관리하는 비용이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국내 금융기관 자료에 따르면요. 신규 계좌의 종이 통장 발급 비중은 매년 급감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요. 최근 3년 동안 종이 통장 발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특히 시중은행에서는 아예 발급을 안 하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일부 은행은 종이 통장 만들려면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쓰고 계신 통장이 계속 유지 가능한지 은행에 직접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제 통장은 계속 쓸 수 있는 건지 나중에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나중에 자동으로 없어지는 줄 모르고 계시면 더 불안해집니다. 갑자기 통장이 안 되면 당황하시잖아요.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최근에 통장 정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행 가셔서 혹시 불편한 점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생체 인증이 필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정말 큰 문제예요. 핵심 정보 말씀드리면요. 일정 금액 이상 인출할 때 지문이나 얼굴 인증이 기본이 됩니다. 은행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생체 인증을 해야 해요. 해외 고령자 금융정책 보고서를 보면요. 생체 인증 도입 이후 고령층 불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먼저 이걸 시행했는데요.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30% 이상이 생체 인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사례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78 되신 상철님은 평생 목수 일을 하셨어요. 손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 지문이 많이 다르셨죠. 은행에서 100만 원을 찾으려고 하는데 지문 인증이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기계에 손가락을 갖다 대도 인식이 안 되고요. 직원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바쁘다면서 다시 해보시라고만 하더래요. 결국 그날은 돈을 못 찾고 집에 가셨습니다. 이제부터 실천 방법입니다. 미리 은행에 가서 생체 인증을 등록해 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지문도 등록하시고요. 얼굴 인증도 같이 해두세요. 두 가지 다 해두시면 하나가 안 될 때 다른 걸로 할 수 있거든요. 주의하실 건요. 갑자기 필요할 때 가서 등록하려고 하면 헛걸음할 수 있습니다. 시간 여유 있을 때 미리 다녀오세요. 여러분은 지문 등록 이미 해두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은행 지점이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핵심 정보부터 말씀드리면요. 은행 창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대신 무인 기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창구는 점점 없어지고 기계만 남는 거죠. 국내 시중은행 자료를 보면요. 비대면 거래 비율이 90%를 넘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융통계 보면 지점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이나 농어촌 같은 곳은 더 심하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사람 쓰는 것보다 기계가 훨씬 싸니까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하셔야 하느냐? 실천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지점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금 다니시는 지점 말고요. 혹시 거기가 없어지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거예요. 은행 홈페이지나 전화로 물어보시면 알려줍니다. 주의하실 점은요. 지점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리 공지를 하긴 하는데요. 그걸 놓치시면 나중에 당황하시거든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은행이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가요? 네 번째, 인터넷 뱅킹과 앱 사용이 기본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변화예요. 핵심 정보 말씀드리면요. 은행 업무의 대부분이 이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창구에 가지 않아도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금융위원회 발표자를 보면요. 전체 금융거래 중에서 모바일 거래 비중이 80%를 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거의 100% 모바일로 하고요. 문제는 우리 같은 세대는 그게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은행들은 점점 더 모바일 위주로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당장은 어려워도 천천히라도 배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도와줄 수 있으면 같이 앉아서 한 번만 제대로 배워보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주의하실 점은요. 혼자 끙끙 앓다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도움받으시는 게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 보안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핵심 정보 말씀드리면요. 비밀번호만 있으면 되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그리고 추가 인증까지 필요해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를 보면요.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서 보안 절차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죠. 우리 돈을 지키려는 거니까요. 문제는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해져서 정작 본인이 자기 돈을 못 찾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언제 만료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그리고 만료되기 전에 갱신하시는 게 좋습니다. 급할 때 만료되면 정말 난감해지거든요. 주의하실 건요. 비밀번호도 너무 자주 바꾸라고 하는데 바꿀 때마다 적어두세요. 기억만 하려고 하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여섯 번째, 수수료 체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도 놓치시면 안 돼요. 핵심 정보 말씀드리면요. 창구에서 업무를 보면 수수료가 더 비싸집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하면 무료거나 싸고요. 사람을 통하면 비싼 거죠. 금융감독원 자료 보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창구 수수료가 계속 올랐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사람 쓰는 비용을 줄이고 싶은 거니까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창구에서 하면 1,000원, 2,000원씩 더 받는 경우가 많아요. 자주 하시는 업무가 있으면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수수료 안 나가는 방법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 이체 같은 걸 설정해 두시면 매번 안 가셔도 되거든요. 주의하실 건요. 수수료가 조금씩 오르는데 모르고 계시면 나중에 확인했을 때 놀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변화가 겹치면서 문제가 더 커집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불편처럼 보여도요. 다 합쳐지면 일상생활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통장도 없어지고 지문 인식도 안 되고 은행도 멀고 앱은 어렵고 보안은 복잡하고 수수료는 비싸지고요. 이 모든 게 동시에 닥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막막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면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지금부터는 지금 준비하면 노후 금융 불안을 줄이는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제들이 다 심각하긴 한데요.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은행 앱 사용법을 천천히 배워두시는 겁니다. 추가 정보 드리면요. 은행 앱에는 어르신을 위한 간단한 화면 설정이 따로 있습니다. 글자도 크게 나오고요. 메뉴도 복잡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걸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세요. 주의하실 점은요. 복잡한 기능을 한꺼번에 배우려고 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저도 상담하면서 많이 봤는데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시면 머리가 아프시고 결국 안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계를 나눠서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실천 방법 말씀드립니다. 잔액 확인하고 송금하기 이 두 가지만 먼저 익히세요. 이것만 할 수 있어도 은행 가는 횟수가 확 줄어듭니다. 잔액 확인은 정말 쉬워요. 앱 켜면 바로 보이거든요. 송금은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가족 중 한 분한테 연습 삼아 1,000원씩 보내보시는 거예요.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은행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추가 정보 드리면요. 은행에서는 무료로 시니어 금융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 되어 있어요. 은행 입장에서도 어르신들이 앱을 쓸 수 있으면 창구 업무가 줄어드니까 열심히 가르쳐 주거든요. 주의하실 점은요. 지역마다 정보가 달라서 직접 문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점은 매주 하고요. 어떤 곳은 한 달에 한 번만 해요.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예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주거래은행에 전화하셔서 시니어 교육 가능 여부를 물어보세요. 전화번호는 통장에 적혀 있거나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와요.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스마트폰 뱅킹 배우고 싶은데 교육 프로그램 있느냐고. 그럼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교육 받으실 때는 메모하시는 게 좋아요. 그 자리에서는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집에 와서 혼자 하려고 하면 까먹으시거든요. 적어두시면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육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가족과 금융 정보를 공유해 두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추가 정보 드리면요. 가족과 금융 정보를 공유해 두면 위급 상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만 알고 계시다가 갑자기 아프시거나 하면 가족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주의하실 점은요. 혼자만 알고 있으면 급할 때 큰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입원하셨는데 돈을 찾아야 하는데 통장이 어디 있는지 비밀번호가 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이 정말 난감해집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통장 정보는 가족 중 한 명에게라도 알려두세요. 꼭 자세한 금액까지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느 은행에 통장이 있고 비밀번호는 어디에 적어뒀다 정도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급할 때 찾을 수 있게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는 한 곳에 모아두시는 게 좋아요. 통장, 도장, 신분증 사본 같은 것들요. 가족들한테 여기 보관해뒀다고 말씀해두시면 나중에 찾기 편하거든요. 여러분, 가족과 이런 이야기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 방법입니다. 정기적으로 금융 상태를 점검하시는 겁니다. 추가 정보 드리면요. 한 달에 한 번만 통장 정리를 하셔도 문제를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앱으로도 할 수 있지만요. 처음엔 은행에 가셔서 직접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주의하실 점은요. 너무 오래 방치하시면 나중에 확인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몇 달씩 안 보시다가 한꺼번에 확인하려고 하면 내역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자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매달 같은 날짜를 정해서 통장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매달 5일이나 10일 같은 날로 정해두시는 거예요. 그날은 은행 가는 날이다 하고 달력에 표시해 두시면 안 까먹으시거든요. 확인하실 때는 입금 내역도 보시고요. 출금 내역도 꼼꼼히 보세요. 혹시 이상한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자동이체나 자동납부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추가 정보 드리면요. 공과금이나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돈은 자동이체로 설정해 두시면 편합니다. 매번 은행 갈 필요도 없고요. 깜빡하고 안 내서 연체되는 일도 없어요. 주의하실 점은요. 처음 설정할 때만 조금 복잡하고 그 다음부터는 편합니다. 은행 창구에 가셔서 자동이체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직원이 도와줘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겁내지 마세요.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금액부터 자동이체로 바꾸세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같은 거요. 한 번만 설정해 두시면 계속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통장에 돈은 여유 있게 넣어 두셔야 해요. 돈이 부족하면 자동이체가 안 되거든요. 여섯 번째 방법입니다. 비상연락처를 잘 관리하시는 겁니다. 추가 정보 드리면요. 은행에 등록된 전화번호나 주소가 바뀌면 꼭 변경하셔야 합니다. 옛날 정보가 그대로 있으면 중요한 알림을 못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전화번호 바뀌셨는데 은행에 안 알리시면 나중에 본인 확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본인 확인할 때 등록된 번호로 인증번호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 번호가 옛날 거면 받을 수가 없죠. 전화번호나 주소가 바뀌면 일주일 안에 은행에 알리세요. 창구에 가서 말씀하시거나 전화로도 변경할 수 있어요. 신분증 가지고 가시면 바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가족 연락처도 같이 등록해 두시는 게 좋아요. 본인한테 연락이 안 되면 가족한테 연락 가게요. 7번째 방법입니다. 새로운 제도나 변화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접하시는 겁니다. 추가 정보 드리면요. 은행 제도는 계속 바뀌니까 최신 정보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많이 알려주거든요. 잘못된 정보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카톡으로 돌아다니는 정보 중에는 가짜가 많아요. 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이 채널처럼 믿을 만한 곳을 구독해 두시고 영상이 올라오면 챙겨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말만 믿지 마시고 8번째 방법입니다. 소액이라도 연습용으로 써보시는 겁니다. 추가 정보 드리면요. 작은 금액으로 먼저 연습해 보시면 실수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큰 돈으로 하시면 잘못될까봐 무섭거든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면 시작도 못합니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해보세요. 실천 방법입니다. 1,000원이나 10,000원 같은 소액으로 송금 연습을 해보세요. 가족한테 보내보시는 거예요. 그럼 잘못 보내도 큰일 아니잖아요. 몇 번 해보시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8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해보시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은행에 전화해서 교육 프로그램 알아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앱 깔아서 잔액 확인 연습해 보시고요.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새 다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통장만 있으면 괜찮다는 생각은 이제 위험해졌다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은행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시스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도장 찍고 통장 내밀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만 천천히 따라하셔도 큰 문제 없이 지내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시는 겁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아무 준비 없이 바뀐 제도를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사례로 많이 말씀드렸죠. 유경 어르신처럼 은행에서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정수 어르신처럼 지문이 안 돼서 돈을 못 찾으실 수도 있어요. 손자 어르신처럼 먼 거리를 힘들게 다녀야 할 수도 있고, 이런 불안과 불편이 계속 쌓이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미리 한 번만 움직이시면 어떻게 되느냐? 훨씬 편해집니다. 앱 사용법을 익혀두시면 집에서 편하게 잔액 확인하실 수 있고요. 생체 인증을 미리 등록해 두시면 급할 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가족과 정보를 공유해 두시면 미급할 때 도움받을 수 있어요. 이게 다 준비의 차이입니다. 준비하신 분들과 안 하신 분들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준비하신 분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새로운 제도가 나와도 천천히 배워서 적응하시거든요. 반면에 준비 안 하신 분들은 계속 불안해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세요. 같은 상황인데 대응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도 준비하시는 쪽에 계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은행에 전화하는 것, 앱 깔아서 잔액 확인하는 것, 가족한테 통장 정보 알려주는 것,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오늘 당장 하실 일은 딱 하나입니다. 주거래 은행에 전화해서 2가지만 물어보세요. 첫째, 생체 인증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등록하는지요. 둘째, 시니어를 위한 창구나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이것만 확인하셔도 오늘 충분합니다. 전화하실 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있어서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은행 직원들도 이런 문의 많이 받거든요.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겁니다. 통화 끝나고 나면 메모해 두세요. 언제 방문하면 되는지, 뭘 가져가야 하는지 적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오늘 이 영상 보여주세요.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문제거든요. 특히 자녀분들이 알고 계시면 나중에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도 좋고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그것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